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 그 코레인크 사모펀드 코레인크피의 사실상의 대표라는 그 조카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 사모펀드와 조카는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거기에 얼마나 관여돼 있을까? 어디까지 알았을까가 핵심인데 살펴보겠습니다. 오천 조카를 사실상 사모펀드의 운용 주체다, 사실상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네.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코링크피라고 하는 네. 펀드 운영사의 대표 명함을 찍어서 다녔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소유주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의혹은 정경심 교수가 빌려준 돈이 코링크피의 설립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정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코링크피의 실소유주가 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어제 겁니다. JTBC 뉴스를 보니까 그 코링크피 직원이 결제란이 따로 있어서 구속된 저 오천 조카에게 그 대표님한테 결제 받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정황은 휴가를 갈 때에 네. 사실은 이제 사장의 결제를 받잖아요. 조그만 회사들 같은 네, 경우. 그런데 이 코링크피 대표보다 네. 더 높은 단계의 조국 오촌 조카의 결제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은 회사다 보니까 비상연락망이 있는데 비상연락망 제일 상단에 거기에도 위치하고 뭐 있었다. 대표라고 적혀 네, 있더군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물론- 실질적인 대표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김성환 평론가 이야기처럼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영장 발부됐어요.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겁니까? 네, 일단은 영장이 발부됐다라고 해서 유죄는 아니고요. 물론이죠. 상당한 혐의가 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본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자본시장법 위반, 특가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인데요. 이 자본시장법상 이 위반은 부정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질적 대표인데 대표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타인을 세웠다. 그리고 네. 이 약정 금액이 있는데 이 약정 금액을 납입 금액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라는 네. 그런 점이고요. 이제 가장 크게 이제 재질이 CG를 조금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가장 이제 죄질이 무겁다라고 보이는 게 바로 이제 횡령배임인데요. 네. 횡령배임액이 50억에 이르다 보니까 네. 이게 만약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형의 선고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웰스 CNT 대표에게 070으로 전화해가지고 해당 진술에 대해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뭐 횡령 자금을 누구 사망한 건설업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해달라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네. 횡령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10억 정도 빼돌려서 익성이라는 그 2차 전지하는 대로 세탁해가지고 갖다 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는데 먼저 여쭤볼 게 많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고 앞서 의원님들 이야기할 때도 그 투자한 돈, 조국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돈을 운영 주체가 빼돌렸는데 그게 조국 장관 가족이 오히려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쓰면 진짜 조국 장관 가족들이 사기를 당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정경심 교수를 통해서 만약에 스토리를 쓰면 정경심 교수가 실질적인 소유주다라고 하는 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횡령 배임이 그걸 얘기가 여쭤봐- 나오는 먼저,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무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조국 장관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도를 보면서 네, 그러니까 펀드 운영사가 있고요. 네. 펀드 운영사가 상품을 개발합니다. 일종의 네. 이제 돈을 이거 모으는 말고 과정이 있는 투자도를 거죠. 보여주십시오. 네, 돈을 모으는 과정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종의 펀딩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세 개의 펀딩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 레드 그리고 이제 배터리 펀드 세 개의 펀드가 있는데 블루 네. 펀드에 조국 장관 가족들이 투자를 그랬죠? 한 겁니다. 네, 14억 정도 넣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한 펀딩한 돈을 가지고 웰스 CNT라고 해서 가로등 네. 전멸기 생산하는 업체에 돈을 투자했거든요. 네. 투자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10억 원 상당을 다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되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되돌려받아서 그걸 이제 쉽게 말해 횡령한 돈을 것이다. 빼냈다 이거죠. 네, 다시 그러니까 횡령이다. 투자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돈을 다시 되돌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 돈 어디다 썼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지금 다시 다른 곳에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뭐 아직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당사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돈을 되돌려받았다 여기까지가 아닌가 그게 이제 싶습니다. 익성과 익성의 자회사 어디입니까? 네, IFM. 네, IFM이라고 너무 복잡하니까 하는 익성이라고 하죠.
익성으로 그 돈이 흘러 들어갔는데 그 동안에 나온 그 구속된 오천 조카의 녹취록을 보면 웰스 GNT에 있는 그 최 씨라는 사람과 녹취록 보면 배터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전지. 익성이 2차 전지하는 곳인데 혹시 이게 연결이 돼서 그때는 후보자겠죠. 조국 장관의 돈이 배터리 하는 2차 전지하는 기업까지 흘러간 게 연결이 되면 이게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오천 조카가 이미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해석하기 나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뭐 말씀하신 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익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는 블루 펀드가 아니라 레드 펀드에서 투자한 곳이에요. 네. 그러니까 익성이라는 곳의 자회사가 IFM이라고 하는 곳인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익성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려고 했다가 이게 이제 무산이 됩니다. 네. 그랬다가 배터리 펀드에서 가지고 있는 WFM이라고 하는 회사가 또 있거든요. 네. 그 영어 교육 업체가 나중에 2차 전지 회사가 됐다고 하는 그 회사를 다시 상장을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으로 뭔가 엮여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의 돈이 들어가서 이 블라인드로 이게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관여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이었을 테니까 네. 정부에서 전기자동차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방침들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거기 안에 이제 그러면 담겨 있다고 그 이해 하는데. 충돌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이 뭐 추정인데 조국 당숙이겠죠. 오천 조카면 네. 후보자가 이런 걸 알고 있었으니까 이런 걸 알고 있었던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이랬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이제 조국 후보자에게까지 혐의가 가는 거고 장관에게까지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워낙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 이게 잘못하면 이해 충돌에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 사람이 걱정을 해서 그 부분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닌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저는 투자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오천 조카가 오해받을 것을 걱정해서 이 최모 씨와 이 통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가 본인이 담당하는 직무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꼭 굳이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개연성이나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막겠다라는 것이 이해 충돌이거든요. 네. 그러나 민정수석 업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공직자 등의 사정 업무와 관련된 부분 또는 법무비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배터리 육성 정책과는 무관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오해를 받을까 봐 이러한 어떤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받는 것을 좀 네. 피하려면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오천 조카 구속된 오천 조카가 횡령죄 돈 빼돌린 건 뭐 이제 자본시장법의 불법이라고 치고 이 펀드가 2차 전지 회사에 투자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까? 펀드에서 투자하는 건 아무 문제가 문제가 없는 없는 거죠.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말씀 아까 들었던 것처럼 네. 펀드 운영사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일종의 이제 펀드 상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상품 개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M&A를 하든 아니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든 투자를 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을 그 투자자들한테 배분을 해주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를 보면 네. 정경심 교수나 구속된 오천 조카나 사실상 자신들이 대표도 아니면서 예를 들어 정 교수의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돈이 들어오고 자신은 대표도 아니면서 그것을 운용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투자자와 운용하는 사람이 나눠져야 되는데 돈 낸 사람이 운용까지 한 거 아니냐 이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 상반된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일반적인 의심을 하자면 그러니까 처음에 2015년에 지금 조국 장관의 오천 조카 부인이 돈을 5억 원을 빌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경심 교수한테.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코링크 P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그때 거기서 초기 대주주로 활동했던 김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초기 코링크 P 설립 자금으로 들어갔다. 네, 2억 그러면은 5천이요. 네. 예, 그러니까 정 교수의 돈이 2억 5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들어갔다고 하면은 코링크 정경심 사업펀드에. 교수가 그걸 다 알았을 거 아니겠느냐라고 네.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토리를 바꿔서 정경심 교수한테 뭐 사정이 급하니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활동해서 네.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해서 조카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한테 돈을 빌려갔다고 한다 그러면 네. 사인간의 채무가 그냥 되잖아요. 채권 채무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다시 되갚았다는 지금 정 거죠. 교수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경심 교수는 그냥 돈 빌려줬다가 돈을 받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그때 5억 빌려준 것 중에 2억 5천, 2017년인가 3억 원 이제 또 천암 통해서 하고 그 뒤에 또 가족들이 14억 원이나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그래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내 돈 빌려가요 했을지 아니면 많이 알고 투자했을지 아니면 정말 운영에까지 개입할 정도로 깊숙이 관여했을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지금 오촌 조카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네. 오촌 조카가 방송이나 책을 쓰면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최모 씨, 이모 씨 이런 어떤 코링크 PE의 대표나 웰스 CNT의 대표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전부 다 오촌 조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을 다룬 사람이 이런 어떤 배후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정경심 교수가 그 배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오촌 조카가 야 여기다가 투자하면 작은 엄마 돈 엄청 많이 벌 수 있어요. 여기다 투자하세요. 이런 정도 이야기는 했을 수 있겠지만 익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투자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모든 큰 그림을 함께 공유하거나 정보를 알려주거나 그러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 김남국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김영우, 표창원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